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그 기초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지난주에 이제 용도 지역 개념을 했는데, 용도 지구 구역은 개념만 이해하면 끝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내가 해봤어야지. 예.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단어를 제가 용어 정리를 몇 개 넣어놨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걸 딱 단어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이게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돼? 뭐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1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용어 정의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그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체계도 하나 그려놨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단어에서 뜻이 다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사업 두 가지가 이제 신도시 만드는 건데, 혹시 분당 신도시, 뭐 일산 신도시,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걔는 어떤 사업을 했냐면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땅이 있으면, 자, 여기 특정 지역을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이게 주거 용도가 좀 부족해. 그럼 주거 단지를 만들려면 기존에 산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논도 있어. 이런 지역을 싹 밀어서 이렇게 구획 정리를 시작합니다. 구획 정리가 되면 이제는 도로도 깔았고 기반시설 깔았으니까 이제 건물만 지으면 돼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그럼 되게 거창하게 보는데 그냥 구획 정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잘 봐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행자가 될 건데, 시행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섹터를 정해야 돼요. 섹터. 이거를 이제 택지개발 구역이라고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역 지정하면서 여기 이걸로 만들 거야 라는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여기는 신도시로 만들 건데 주거단지로 만들 거야, 무슨 산업단지로 만들 거야, 무슨 단지 조성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동시에 짭니다. 근데 단어가 이제 좀 개발구역, 개발계획 뭐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시 어떻게 만들 건데 이게 개발계획이에요. 근데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누군가가 지정했겠지.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여기를 개발구역을 일단 지정하겠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럼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이 되는 거고,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주택은 모질라, 주택 지어라고 이제 정부가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의 소유권자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내가지고 땅을 다시 주면 좀 그렇잖아. 대규모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땅을 다 강제로 사요. 강제로 빼사서 쓰겠다. 그래서 뺏는다가 뭐예요? 우리 수탈당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 뺏는 거. 뺏을 숫자에다가 이게 쓸 용자야. 빼서 쓰겠다. 대신에 정당한 내가 너한테 뭐는 줄 테니까 보상. 그럼 보상금 지급하고 이 소유자들은 나가요. 나가고 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냐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가져야죠. 이거를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용 방식. 그럼 수용 방식은 공익 사업이 아니면 수용권을 안 주는데, 택지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주고 뺏는 방식, 얘는 그 방식으로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이게 개발구역을 지금 했는데 땅값이 되게 비싸. 토지 가격이 비싸. 그럼 뭘 못하겠네요? 보상금이 되게 많이 나가잖아. 못하니까 너 땅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 거로 가야죠. 땅으로 바꿔준다 해서 바꾸란에다가 땅지자 써서 환지 방식으로 해요.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도 있고, 여기는 비싼데 여기는 좀 싸네. 그럼 이걸 두 개를 섞어 쓸 수도 있어야죠. 그걸 이제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은 그냥 정부가 하는 거예요. 주도를 정부가 합니다.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지금 너 나갔다 들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나가라 해서 이거는 대규모일 때 합니다. 주로 대규모. 그럼 이번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있었고 몇 기 신도시 발표됐었죠? 이거 3기 신도시가 이 택지개발지구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하남에 뭐야? 무슨 지구 이렇게 하죠? 교산지구 이렇게 얘기해요. 남양주 왕숙지구 이렇게 하고 고양시 창릉지구라고 그래. 그게 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럼 걔네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네? 그럼 거기 있는 땅 소유자들이 다 뭘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상금 풀리는 게 50조입니다. 50조. 한 해 국방 예산입니다. 그만큼이 지금 개인 소유자한테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돈을 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걔네들이 그냥 나가요?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돼요. 그럼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만약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논바닥을 하나 샀는데 한 1억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30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보상금이 만약에 41억이 나왔어. 1억 주고 샀던 게 41억이 된 겁니다. 상상 딱 해보시면 이제 내가 얼마 차익을 가져가는 거지? 손 떨린다 진짜. 4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40억을 가져가서 40억 딱 받고 이제 그 LH가 돈 주면 갖고 막 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지 잡고 세금 내야지 이래요. 세금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돼요? 그러면 너 사업용으로 썼니? 비사업용으로 썼니? 물어봐요.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막 안 지은 거야. 그럼 그거 비사업용으로 보거든요. 비사업용은 양도세가 세율이 거의 60% 나옵니다. 그러면 40억에 60%면 64? 24억이 세금이에요. 이렇게 배가 아파 안 아파? 당연히 아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난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가 국가가 땅 수용해서 나한테 돈 주고 나가라는데 난 그만한 땅을 다른 데서 살 수가 없다. 너무 땅값이 올라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 대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가 좀 줄여줄게. 이걸 우리 대토라고 하거든요. 수용 보상 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되는 땅을 사면 돼요. 그럼 이제 이 50조란 자금이 들어가면 절반은 다시 부동산 들어와요. 그럼 이제 25조 정도가 그 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으로 풀리겠네. 그럼 주변 지역 땅값은 다시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네끼리만 하니까. 그래서 땅을 살 때 보상금이 풀리기 전에 그쪽 주변의 땅을 좀 쌀 때 저렴하게 사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되파는 경우도 많아. 2년 안에 못 사면은 대토치를 못 하게 돼 있거든. 그럼 2년만 참고 기다리면 걔네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상부지 옆에 토지 투자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책도 쓰고 했는데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 뿐이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니까. 그럼 잡아요. 이게 무슨 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죠? 수용 방식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모여. 여기 지역 살고 있던 사람들 모여서 우리가 여기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땅을 내놓고 나중에 땅으로 바꿨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수용 방식이 안 되죠. 할 수는 있긴 있지만 민간인들한테는 무슨 방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환지 방식을 해주겠어. 니네들이 뭘 설립해? 회사 설립해. 그 회사 설립하는 거를 뜻을 같이 한 단체에서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 뭘 얻어야겠네 그럼? 동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율을 이제 정해놓고 그 일정 수만 동의하면 니네 사업해. 그래서 조합 설립해서 얘네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조합은 무슨 방식밖에 못 하겠네? 환지 방식밖에 못 해요. 조합이 자기 땅을, 민간인이 어떻게 민간인 땅을 수용합니까? 못 하죠. 그래서 조합의 경우는 무조건 무슨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환지.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공부하다가 조합이 나오면 이거 환지 방식이 하는 거구나. 얘는 환지 방식밖에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조합은 환지, 조합 환지. 이걸 외우고 있는 순간부터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근데 그동안의 사업 방식은 대부분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얘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거에서 가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설명할 게 아니라 얘를 설명할 건데 여기 있는 수용 방식하고 여기 있는 수용 방식이 똑같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무슨 방식도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도 있어. 땅값이 좀 비싸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환지로도 좀 하고 섞어 쓰는 거를 뭐라고 했죠? 혼용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개발하고 택지개발인데 보시면 이거 좀 전에 얼마 전까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산들론이겠죠. 거기를 밀어서 지금 뭐가 깔렸냐면 이제 도로 깔렸죠. 그리고 도로 깔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눴어. 이걸 구획 정리라고 그래요. 구획을 정리했다, 밀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안 쓰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이 따로 있다가 걔는 무슨 방식밖에 없냐면 수용 방식밖에 없어서 그럼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섞어서 같이 할 건데 그럼 이거 도시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라는 이름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되신 분들은 전부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이야. 근데 여기 딱 보시니까 이거 아파트 져놨죠. 느낌상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거 느낌이 와야 돼요. 대규모로 땅을 싹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이 땅을 어떤 건설회사한테 팔았죠. 팔았다는 얘기는 땅 주인이 시행자였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다 샀다는 얘기니까 무슨 방식이겠네? 수용 방식이야.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갔다면 수용 방식을 보시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 부지예요, 이거. 단독주택 부지란 얘기는 애들이 나갔다가 내 땅 다시 받은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방식이겠네?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이니까 자, 일산 보시고 분당 보시고 중동 보시면 싹 밀어서 뭐 져놨어요, 다? 아파트 져놨잖아. 그럼 걔는 무슨 방식이었겠네? 수용 방식. 택지개발 수용 방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어요, 지금? 수용. 두 개 섞어 쓴 방식을 혼용 방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 방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장 했어. 그럼 지정했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시행자라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시행자가 그냥 사업하면 안 되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낼 건데 어떻게 진행해서 끝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이 시행자를 누가 지정했냐로 가야 돼요. 자, 개발계획 짤 때 이런 도시로 만들어 라고 이제 방향 제시했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고 환지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댔잖아요. 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도 지정권자가 정해줘야 돼요. 그럼 시행자가 국가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막 LH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누가 지정하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해줬으면 얘는 누구한테 가서 충성 다 하셔야겠네? 지정권자한테 충성해야 돼요. 그럼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저 해도 좋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적 개발행위는 인허가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가랑 허가랑 차이점은 없어요. 공공 쪽에서 주로 하는 거를 인가 받는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는 인가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란 말 쓰고 얘는 실시계획 인가란 말 써요. 뜻은 비슷한데.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되겠네? 인가 받으면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고 환지 방식으로 가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역만 지정해 놓고 계획만 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면 착수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착수 들어갈 때 어느 방식이 돈이 많이 들겠네 딱 보니까. 수용 방식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그러면 수용에 관한 공익사업이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사업 인정이 되면 얘는 그대로 착수하면 돼요. 착수해서 공사가 싹 밀어서 끝났어. 공사 완료라고 합니다. 공사 완료가 됐으니까 야, 제대로 졌는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다시 준공에 따른 검사 받아라. 이걸 준공검사라고 표현해요. 준공검사. 문제 하기 싫어졌죠 벌써 지금? 네. 준공검사 받았으면 제대로 됐는데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공사가 완료됐는지 아직 몰라. 그럼 공사 완료에 따른 공고 때려라. 그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공사 완료 공고라고.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오늘 만약에 3시에 했습니다. 그럼 3시에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고 내가 오늘 3시에 했으면 오늘 밤에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1시, 12시 땡 치는 순간을 다음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 밤 땡 치면서 이제 모든 건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지고 다음 날부터는 이제 얘는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도시야.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언제 개발구역이 없어집니까? 해제됩니까?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한 날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12시 땡 치면서 1초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12시 1초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써 있거든. 법에서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땡 치면서 소멸한다. 구역은 없어진다. 이 방식으로 가는데 환지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잘 봐요. 수용할 때 이 갑이라는 시행자가 그냥 이거 땅 다 사버렸죠. 다 사버리고 밀어가지고 구획 정리한 거잖아. 구획 정리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얘는 바꿔줄게. 너 나가 있어. 너 몇 평 있었어? 했더니 저 200평 있었는데 그러면 너 나갔다가 내가 50평 줄게, 뭐 60평 줄게.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환지 설계한다고 그래요. 환지 설계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니까 얘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계획이라는 건 야, A야, 너가 200평 있었는데 사업 끝나고 나면 내가 너한테 200평 줄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잘 봐요. 이 땅을 다 지금 현재 소유자 갖고 있는데 땅을 다 내놨어요. 그럼 나중에 뭐가 깔려야 되죠? 도로 깔리고 공원 놓고 학교 쓰고 뭐 공공시설 용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땅 다 돌려주고 나는 내가 뭐야? 난 뭐야? 남는 게 없잖아. 사업 시행자도 뭐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 해서 우리 혹시 야 내일 소풍 갈 뭐 해라 그러죠? 준비해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내일 여행 갈 뭐 해라? 채비해라 그러잖아. 뭔가에 쓰려고 준비하는 거를 채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하는 땅, 이걸 채비지 이렇게 해요. 단어가 이렇게 실어졌죠 지금. 채비지라는 거는 사업 비용 충당용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비자에다 머무를 채자 써요. 비용이 머무는 땅이니까 이게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채비지 빠지고 공공시설 빠지면 내가 200평 있었는데 어떻게 200평을 받아?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대신에 평당 가격이 처음에 여기 사업하기 전에 평당 50만 원이었어요. 사업 끝나고 나니까 500만 원이 된 거야. 몇 배가 올라간 거죠? 10배 올라갔으니까 사업 비용 좀 내라. 그럼 얘네들 돈 절대 안 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돈 내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안 내니까 그러면 내가 돈 대신 너 땅으로 내놔. 땅으로 내놔라는 얘기는 땅을 내고 대신 땅을 줄여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줄었다 그래서 감보라고 그래요. 혹시 옛날에 그 정단무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평이란 말 쓰기 전에 옛날에는 1정, 2정, 뭐 3정 이렇게 했어요. 정단무보라고 그랬거든요. 보가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보율이라고 그래서 감한 땅의 면적 비율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50%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200평 있던 사람은 몇 평 받겠다는 거지? 보통 100평 받겠다는 거야. 그게 감보율이에요. 그럼 50%는 공공시설 용지나 어떤 채비지를 쓰기 위해서 보류해 놨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이거를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류지에는 공공시설에 쓸 땅하고 채비할 땅, 채비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보류지라고 해요. 그럼 보류해 놓은 땅이 지금 현재 50%고 50% 받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야, 너 100평 있었으니까 50평을 201번지 줄게. B야, 너는 4000평 있었잖아. 2000평을 302번지 줄게. 이걸 짜는 걸 환지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게 짜져야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었다 만약에 100명을 다 짜야 돼요. 그걸 짠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인가를 받으면 착수해. 착수한 다음에 완료됐어. 그럼 이제 공사 뭐라고 그랬죠 아까? 완료.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아야 된댔죠? 준공검사. 준공검사 받았더니 다 끝났대요. 그럼 무슨 완료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하면 돼요. 그럼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하나를 더 해야 한대요. 얘 지금 현재 100평 내놓고 몇 평 주겠다고 50평 주겠다라고 계획을 짜서 얘 나갔죠. 나갔는데 애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 야, 그때 우리 환지 계획에서 내가 너 201번지에 50평 주기로 했잖아. 소유권 가져가 라고 환지의 소유권을 이전 처분해 줘야 돼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환지 가져가라고 환지 처분 공고하면
공고한 날, 다음 날. 이 개발구역은 이제부터 개발구역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구역이 이제 해제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쓴 단어가 법률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저렇게 진행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는 걸 무슨 처분? 환지처분. 이거 공고하면 오늘 3시에 공고했어요. 3시에 공고하면 3시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땡 치면 무슨 날 되죠? 그럼 다음날 소유권 확정. 그리고 청산할 돈도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가 땡 치는 시점이 12시죠. 땡 치면서 소멸한다 이런 말씀 하세요. 법조문에다가. 단어를 좀 어렵게 써놨는데 환지처분 공고가 종료하는 때란 말이에요. 종료하는 때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는 뭐 하면 되고요? 소멸하면 되고 땡 치면서 몇 초 되죠? 1초 딱 되는 날, 요 날 소유권 확정시키겠다.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땅이 자 여기 봐봐요. 지금 현재 여기 A 땅, 여기 B 땅, 여기 C 땅, D 땅, E 땅, F 땅. 자 봐요. 얘네가 구획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될 때 도로로 빠졌어. 제가 아까 전에 그릴 때 구획 정리하면서 여기는 학교 용지로 쓸 거야. 여기는 공원 부지로 쓸 거야. 여기는 청사 자리로 쓸 거야. 주민자치센터로 쓸 거야. 공공시설 목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쓸 거야. 그래서 이거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용지?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요. 근데 시행자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비용 충당한다고 그래서 아까 채비한다 해서 뭐라고 그랬죠? 채비지. 그래서 요거는 사업비용으로 충당, 이것도 사업비용으로 충당, 이것도 사업비용으로 충당.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요거는 현재 환지로 돌려준 거예요? 안 주고 보류해 놓은 거예요? 보류해 놓은 땅이니까 얘는 보류한 땅이다 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보류지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류지란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더한 거예요. 근데 보류지를 50%를 뺐어. 그러면 전체 땅 중에 몇 프로를 지금 낸 거죠? 50% 뺀 거죠. 이걸 간보율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말로 이게 옛날 일본식 표현이라서 간보율이란 말을 요즘에 안 쓰고 당신이 얼마를 땅을 부담했습니까 해서 그걸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뭐라고요? 부담률. 그래서 평균적으로 50%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100평 있던 애가 얼마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50평.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5평 있는 애 있죠. 5평 있는 애, 15평 있는 애 있어. 5평이면 나갔다가 몇 평 받아요? 2.5평. 자, 2.5평 받아가지고 뭐 하실래? 이거 받아서? 2.5평 받아가지고 뭐 건폐율 50%야.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벽 두께가 30cm예요. 문 열면 서 있어야 돼. 예. 이 땅은 쓸모 없잖아, 이 사람. 그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좀 더 줘라. 그래서 가감이라는 걸 하는 거야. 2.5평 줘가지고 저 사람 뭐 하겠냐? 그러면 아예 안 줘버려. 너무 작으면 환지에서 안 줘버려. 환지에서 안 줘버리는 거 환지 부지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법률 용어 쓰는 거예요, 지금. 환지로 지정하지 않았다. 원래 환지 불지정이에요. 근데 92년도에 지읒 앞에 리을 탈락 현상 생겨서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일 불자 있죠. 그걸 이제 안일 불자 썼는데 여기서는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얘 15평인데 그래도 20평은 줘야 쓸 거 아니야. 얘한테는 5평을 더 주자. 원래는 뭐냐, 예를 들어서 30평이라고 하자. 30평이면 15평 받아야 되는데 얘 5평 더 줘. 그래서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얘를 20평을 줬어. 그럼 받을 거보다 더 받았으니까 증에서 받은 거죠. 무슨 환지라고 그래? 증환지야. 이런 애가 10명이면 누군가가 적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10,000평 있었어. 5,000평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애들이 많아서 야, 너 1,000평만 내놔. 그럼 얘는 10,000평 있으면 5,000평 받아야 되는데 4,000평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평어치를 못 받았잖아.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무슨 환지가 되는 거고? 감환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1,000평어치 돈을 줘야겠네? 땅으로 안 되니까 그걸 청산하는 돈에서 청산금을 이 사람한테는 지급해야 돼요.
더 받은 애한테는 청산금 내놔 자식아 해서 청산금을 뭐예요? 징수해야지. 그래서 징수교부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청산금이라는 거는 100평 있던 애가 50평 받아야 되는데 50평을 받았네? 이걸 제대로 받았다? 적응환지 그래요. 지금 제가 단어 쓰는 것만 한번 들어두시면 돼. 환지에서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받으면 적응환지, 더 받으면 징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짜야 되는 걸 환지 계획이라고 해요. 이 계획대로 작성해서 인가 났어? 나가? 애들 다 나가요. 그 다음에 공사 착공해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야 A야 너 그때 내가 주기로 했던 땅 여기 들어가. 환지 처분하면 A는 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A, B, C, D가 들어왔는데 안 받기로 한 애는 돈 받고 갔겠지. 환지 부지정 있고 징환지 감환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돌려 쓰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뭘 내냐? 시험을 낸다 그러면 징환지하고 감환지를 했을 때 자, 징환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더 받은 애한테 어떻게 교부를 해? 내놔, 징수해야지. 그걸 앞뒤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환지 처분을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은 확정된다. 틀렸죠? 확정되는 거 무슨 날? 다음 날.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지문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가 좀 돼 있으면 책 읽으면서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크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안 잡히니까 다음 날이 어쨌다는 거야. 이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3시에 공고를 하든 2시에 공고를 하든 환지 처분하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어. 그럼 공고하자마자 효력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날 밤 땡치면서 모든 권리는 소멸시키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종료하는 때 소멸시키고 1초가 되면 다음 날이니까 그때부터 너 소유권 확정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잘 봐요. 소유권은 뭐죠 이거? 물건이죠. 혹시 그 민법 배웠어요? 민법 186조 배웠나? 민법 187조는 배웠나? 조만 나오면 하기 싫지.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고 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는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어요. 자, 여기서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아, 되게 오랜만에 썼는데. 그거 아세요? 저 1999년에는 민법 강의 했었어요. 2000년부터 공법으로 바꿨는데 저도 민법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많이는 몰라도 그래도 1년 정도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건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법률 사실이 뭉쳐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으로 하는 걸 법률행위라고 하시면 돼.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땅을 주고받고 계약한 겁니까? 계약한 게 아니잖아, 이거. 근데 법에서는 요 A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넘어간다라고 썼어요? 다음날 법률에다가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는 했을 때 뭘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냐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뭘 해야 돼? 등록해서 기재하는 거. 그래서 얘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는 등기함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규정은 법에 정한 날 소유권 넘어가.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법이 정해놨으니까. 대신에 처분하려면 네 거야? 내 건데? 그때 뭘로 증명할래? 등기하고 올게. 등기해야 그때 그냥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하나 단 처분하고자 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봐요. 소유권이 다음날 넘어왔죠.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뭘 해야 되겠네? 등기. 그 환지 등기라고 그래요. 이 14일 안에 시행자가 환지 등기 해줍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여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들었죠? 좀 전에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취득한다고 그랬지. 이거는 소유권이 요때 들어갔잖아요. 그럼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처분하려고 대항하기 위한 요건의 등기라고 그래요. 아,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대항한다 뭐 이런 말 듣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등기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건데 얘는 주장 안 해도 돼요. 법률에다 다음날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아파트가 여기 반포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내 친구 아버님이. 그럼 걔가 제일 먼저 너 부동산 하니까 저한테 이제 와서 야, 이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 국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꼭 국가 왜 가져가? 그랬더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대. 부동산 자기 사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써 있어. 법률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 개시일은 언제? 돌아가실 때야. 그래서 상속 개시일은 그때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법률에 규정해 놨거든요. 그럼 상속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안 해도 돼요. 근데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내가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이 법률 규정에 넘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법률 뭐예요? 규정이에요. 민법에 있는 이 법률 규정이고 법률 행위 있죠. 법률 행위에 따른 소유권 변동 뭐 해야 돼? 등기. 그럼 등기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공시법 교수님은 여기 규정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등기법 만들게. 그래서 등기 절차에 관한 법에서 절차법이잖아. 뭐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시면 돼요. 처음에 내가 이런 고급진 영어를 한번 써봐야 돼. 친구들한테. 야, 이씨, 네 아버님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 상속 등기 안 해도 돼. 일단은 네 거야.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네 거야. 몰라. 그냥 일단 네 거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제가 개발구역 지정되는 것부터 해서 완료되는 것까지 이 절차를 썼잖아요. 이 절차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책에도 드리면 다 써 있어요. 눈에 익히면서 제가 썼던 거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쓰고 그냥 PPT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쓰는 거고 안 되면 애니메이션 넣어서 한 글자씩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평상시 듣도 보도 못한 걸 갑자기 오늘 들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아까 전에 특정한 지역이 있었는데 새롭게 어떤 걸 싹 밀어서 단지로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단지나 무슨 시가지 조성 사업을 여기 무슨 새로운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려고 필요한 요거 사업에 하는 거를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럼 얘를 싹 밀어가지고 여기 구획 정리된 거 보이죠? 아까처럼 도로 깐 거 보이죠? 사진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획을 정비했잖아. 그래서 토지구획 정립 사업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무슨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만약에 시행자가 다 샀어. 다 사서 해버리면 강제로 수용한 거죠. 그럼 수용 방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나갔다가 들어와서 주는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환지. 섞었으면 혼용. 그래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정비 사업은 아까 저기 택지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밖에 없다고? 그렇죠. 걔는 수용 방식밖에 없으니까 대규모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제일 빠르겠네요? 수용. 그럼 3기 신도시 발표한 게 서울시 집값 잡으려고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거 알아? 또 아는 척 좀 한번 해볼까? 이거 뭐라고? 이거 무슨 곡선이에요? 수요. 수요니까 영어로 demand. 한번 따라해봐. demand. 오, 발음 좋은데? 네. 이거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서플라이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면 프라이스, 가격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요가 막 많아져.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뭐를 늘려야 돼요?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서울에 못 늘려요. 서울에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외곽에다가 간 거 아니야. 공급량을 늘리려고. 그럼 공급량 늘리면 가격이 뭐예요? 떨어지겠지 했는데 안 떨어졌잖아. 왜? 인지 땅 밀어요. 공급이 안 됐잖아. 발표된 거 2년 전인데. 뭐를 하고 있는 동안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수용하는 시간이 걸리고 보상금 지급을 해야 돼. 그 완료가 돼야 바로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만 들어갔는데 남양주랑 창릉 아직 안 됐어요. 구역 지정만 되고 아직까지도 계획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표현들이 그러면 야 얼마 전에 개발구역 지정돼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났다던데 그러면 일단 시행자는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실시계획이 나왔다는 얘기는 조만간 사업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무슨 방식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건 수용이야 환지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랬더니 택지개발이니까 수용 방식이지. 그러면 그럼 이제 보상금 나오겠네. 그래서 그 보상금 받고 나가면 얘네는 소유권을 다 이제 취득하자마자 바로 밀어버려요. 착수한다고. 그리고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요?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지정권자가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 아니에요. 걔는 도시야. 이렇게 구획 정리된 거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한테 팔았어요. 그럼 뭐야? 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주거지역인데 여기다가 롯데건설한테 판 거예요. 그럼 얘네 뭐 짓겠네? 캐슬. 롯데캐슬 짓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우리는 조성된 토지 공급한다란 말 써요. 그 조성 토지 공급이라고 그래서 조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 분양을. 그래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게 맞겠어요? 좀 친한 사람한테 먼저 파는 게 맞겠어요? 즉 경쟁 입찰이 맞겠어요? 수익 계약이 맞겠어요? 현대건설한테 내가 아는 수순 동생이니까 걔한테 팔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매각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나고 나면 땅값이 비쌀까요? 되게 쌀까요? 일반 택지가 있고요. 일반 택지고 있고 공익사업으로 조성했어. 그럼 어느 가격이 더 싸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게 싸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달려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이길까? 돈 많은 놈이에요. 그럼 1군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겠다. 여기는 대규모로 할 거니까 이걸 뽑자. 그래서 주택건설 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돼 있어요. 추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한 200개 건설사가 넣었는데 추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그거 봤어요. 그 광주 갔더니 푸르지오가 아니라 파라지오라고 돼 있더라고. 파라지오 이렇게 돼 있다. 푸르지오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 아니라 로미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1군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도시 가보시면 분당이나 옛날에 저기 일산 가시면 아파트가 다 현대아파트예요. 삼성 레미안이에요. 모르는 애들이에요. 모르는 애들, 뭐 라일락마을 무슨 동해 아파트, 동일 아파트, 이상한 아파트예요. 1군 건설사들이 아니야. 걔네 뭐 받아서 된 거예요? 추첨돼서 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대규모 건설사도 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수의계약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러면 다 우리가 아는 아파트잖아.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도시 가면 그런 게 아니야. 매각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신도시는 택지 분양 방식이 추천 방식이고, 근데 비싼 상업용지는 어쩔 수 없이 이건 경쟁 입찰로 가요. 그래서 신도시 가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게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좀 옛날 유코아 이런 거 있죠. NC백화점. 근데 대부분 다 백화점 들어가면 전부 다 뭐 어떻게 신세계,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경쟁 입찰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업용지는 경쟁 입찰인데 주거용지는 이게 추첨이에요. 공장용지랑.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환지 방식은 대부분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볼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도시개발구역하고 택지개발인데 어느 거가 대규모라고 그랬죠? 어느 거? 택지개발이 대규모랬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판교,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김포, 운정 이거 다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잘 많이 안 들었던 거 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강일지구, 은평뉴타운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상계지구, 장암지구, 천왕지구, 행당지구, 문정지구, 마곡은 많이 들어봤죠. 마곡은 크니까. 그리고 헌인마을 지구에서 이게 다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도시는 다 뭐예요? 택지개발이에요. 근데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우리. 우리 위에 거 할 건데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도 있고요. 수용, 환지, 혼용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옛날에는 이게 아까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했었죠.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는 단어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꿨어요. 지금 현재 2000년 넘어올 때, 99년에서 넘어올 때.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어디 지정돼 있거나 택지개발 어디 지정돼 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죠.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실무랑도 연계돼서 보시면 이해가 되게 빠른데 단어만 암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정보 찾는 방법에 제 카페 가면 제가 메인 화면에다가 이거 연결해 놨거든요. 연결해 놓은 거 보시면 여기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LH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으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저 빨간 색깔 보이시죠? 빨간 색깔 뭘 것 같아요, 이거? 고양시에 있는데? 고양시에 있어. 창릉지구예요, 저게. 창릉지구고. 요거 마곡이라고 보이죠? 김포공항 옆에. 이게 마곡지구예요, 맨 처음에. 2001년에 지정할 당시에 여기를 마곡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사가 한 거예요.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서울시 SH공사가 한 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쪽 오른쪽 가면 노란 색깔도 있고 검은 색깔도 있고 막 이러죠.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완료가 됐을 때는 검정 색깔로 나와요. 시식에 인가가 났을 때는 저기 구역 지정됐을 때는 파란 색깔. 아직까지 계획 짜고 있으면 빨간 색깔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지금 현재 여기가 마곡인데 보이죠? 이 옛날에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땅들이 다 녹지 지역이었어요. 김포공항 주변 옆에 다 그 농지, 자연녹지다. 근데 김포공항하고 이 왼쪽에 지금 화곡동이라고 아시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곡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가 2001년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상암하고 원래 위에 상암 있죠? 상암지구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상암이 그때 2002 월드컵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거예요. 원래 마곡이 더 빨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곡지구는 이제 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얘는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수용 방식일까 환지 방식일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잘못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있다. 주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계획 뭐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구역 지구 지정된 게 2007년이고 개발계획 승인한 거는 2007년 12월 28일 같이 동시에 했고 여기 실시계획 써 있죠. 제가 아까 개발구역 지정하면 지정했어요. 하고 나서 무슨 계획 짠댔죠? 실시계획. 그러니까 이건 개발계획, 실시계획 다 끝났어. 언제?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준공 예정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인구를 얼마나 넣을 거냐 해서 3만 명 정도 넣는데요. 계획 인구는 33,140명을 넣겠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근거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이 돼서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대상지가 논이에요, 다. 논으로 보이죠? 이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사업 대상지로 묶여서 맨 밑에 발산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역을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003년에 발표되고 개발구역 지정된 건 2007년인 거예요.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정한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초조사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평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화양지구하고 무슨 사업도 써 있네? 평택에 가면은 도시개발 사업 지구가 되게 많아요. 평택은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혹시 고덕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고덕은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고덕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무슨 방식이었겠네?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도 할 수 있고 환지도 할 수 있고 혼용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평택 화양지구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여기 다 논밭이에요. 얘는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여기 땅 소유자들이 모이면 뭐 설립을 한대지 아까? 도시개발 여기 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라고 써 있죠. 시행자 평택 화양지구 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다 얼마나 가구 넣을 거냐? 건설호수는 17,700. 그리고 계획 인구는 49,500명 넣겠대. 이 생시골에다가. 그럼 얘네들이 조합원이었잖아요. 그럼 나갔다가 들어와서 땅을 받을 건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넓어지고 뭐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생시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금 현재 시식에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안중이라는 데인데 혹시 안중은 들어보셨나? 평택 포승 들어보셨나? 그 사이에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는 거. 확대되면 요겁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금 전에 봤을 때 논밭이었는데 구획 정리돼 있죠. 그 구획 정리돼 있는 것 중에 땅이 큰 게 있고 짜잘한 게 있죠. 그러면 요 짜잘한 거는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무슨 방식이겠네? 한지 방식이에요. 공원도 있고 학교 부지도 있고 막 뺐잖아 지금. 보르지예요, 보르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단어가 이제 좀 익숙치 않아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내놓은 땅들 공원 녹지잖아 이거. 공공시설 용지, 사업비용 충당용 땅 채비지. 그러니까 안 주기로 한 거를 보르지랬죠. 그중에 얘네들이 받은 땅을 요 땅이에요. 이게 다 나갔다가 다시 봤는데 뭐 80평짜리 땅을 받을 거냐, 200평을 받을 거냐. 그거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확대한 건데 여기 지역을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키웠더니 지금 다 보세요.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 용지라고 돼 있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이거 상가. 이거 녹지로 쓰겠대. 그럼 이거는 공공시설 용지죠. 그럼 상업용지고 주거용지예요. 그럼 땅 소유자가 나갔다가 받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구획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막 필지가 되게 불편했었잖아요. 필지 다 없애버리고 통합시켜 버리겠다. 그럼 이 사람이 땅을 이걸 갖고 있었어. 이만큼. 얘는 땅 크죠? 근데 얘는 이게 이거 갖고 있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평 있었다 그럼 얼마 받으면 되죠? 아까 간보율이 50%면?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땅 100평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럼 제대로 받았으면 무슨 한지? 적응을 잘 시켰다 해서 적응한지. 근데 얘 땅 큰 애 있죠? 큰 애 있는데 얘가 이거 받았어. 이거의 절반이면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 다른 애들 좀 주려고 얘는 좀 줄여 받았어요. 그럼 무슨 한지 받은 거네? 감한지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줬어요. 그래서 얘는 증환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짜는 거를 환지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가 갖고 있던 환지하기 전의 방식의 토지인데 도로가 지금 꼬불꼬불했잖아요. 구획을 정리를 하겠대. 이렇게 도로를 빼서 그리고 공원으로 쓰고 채비지를 쓰겠대. 그럼 요 칸은 요 초록색 칸 있죠. 확대를 해서 보자. 요 칸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무슨 양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주지 않았으니까 보르지. 보르지 안에 채비지하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공시설 용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필지별로 면적을 좀 줄여들 수밖에 없는 게 도로하고 공원 같이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사업비용 충당하려고 채비지라고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보르지예요. 근데 보르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사업 시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인에게 매각해서 시행자가 비용 충당하는 땅이에요. 그걸 채비지라고 한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 환지 계획. 그 환지 방식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 들어가기 전에 이랬던 그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그 면 있죠. 그걸 환지 예정 지도라고 그래서 환지 전후 대비도란 말 써요.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 이렇게 되겠다.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받은 환지 토지가 절반이고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기타 학교 용지 채비지 일반 채비지다 해서 요거 보르지는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더한 거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은 땅을 받아봤자 활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아서 큰 땅으로 줘요. 그래서 아파트 용지로 줘서 얘네들한테 아파트 입주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땅을 갖고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아파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입치한지라고 그래요. 자 봐요. 땅을 땅으로 받았으니까 환지죠. 땅을 땅으로 안 받고 권리가 변동이 돼서 주택으로 받은 거예요. 건물로. 그럼 이건 입체적 권리 변동이니까 무슨 한지라고 해야겠네? 입체한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집단 한지인데 단독주택 용지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얘네들은 뭉쳐가지고 3만 제곱미터를 ABCD가 받았어요. 그럼 이 3만 제곱미터 위에다가 무슨 주택을 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얘네들이 원가로 공급을 받고 남는 아파트는 분양을 해버려요. 그걸 사업비용 충당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면 아파트 권리 지분으로 받는 거, 이걸 우리 무슨 한지라고 부른다고요? 입체한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마곡지구는 지금 보세요. 색깔이 노란 색깔이 주거용지고요. 이게 일자리, 이게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지금 상업용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주거용지가 많아 보이세요? 산업단지가 많아 보이세요? 그 얘는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마곡지구는 일자리 만들려고 한 지산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일자리가 있으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주거용지를 넣는 거고. 그래서 얘는 녹지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상업용지 있죠, 이거? 주, 상, 공, 녹. 주상, 공, 녹. 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도시화되지 않았던 걸 도시화로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게 업무용지로 대부분 뺐지만 중간에 호수공원도 넣었고요. 도시 만들면 쌍막하니까. 그래서 얘 분양을 할 당시에 분양 가격이 3억인가 3억 5천인데 지금 18억 19억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2018년 9년에 그 사업 진행될 때 사람들이 저 신도시 만들어도 되겠어 막 이랬었어요. 제가 그때 화곡동 강의할 때였는데, 화곡에다 학원을 알고 있을 때인데, 그때 수강생분들한테 저 분양 나면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된다고. 지금 서울의 제일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 지구인데 저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미분양 났거든. 미분양 났는데 지금 18억 19억이에요. 이제 마곡 못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서울의 가장 변두리, 그것도 강서구 쪽이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람들이 강남만 바라보지 강서구는 안 바라보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10억이 오르면 외곽은 5억은 오른단 말이에요. 얘는 1억도 안 올랐는데 얘가 10억 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라도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청약 미분양 됐잖아. 그럼 저런 것들은 그냥 거저 먹어야 되는 건데도 안 해요. 저도 물론 뭐 기존에 집이 있었으니까 저는 안 넣었지만, 무주택자였으면 저 무조건 넣었을 겁니다. 신도시이고 서울에 있고. 여기는 대전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땅값이 싸요. 근데 이 밑에는 땅값이 비싸. 그러면 아까 땅값이 비싸면 뭐를 못 한댔죠? 수용을 못 하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환지니까 무슨 주택 지어야겠네?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지은 거예요, 여기. 여기 땅값이 싸요. 싸니까 뭐 했겠네? 수용. 그럼 대규모로 뭐 지어놨겠네? 아파트 줬잖아요. 이거 혼용 방식이에요. 도시개발에서 혼용 방식.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동시에 짜면, 아까 이 사람이 누구를 지정해주고요. 시행자. 이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수용 방식으로 가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집단적으로 단지 조성할 때 빨리 진행할 때 쓰는 방식은 뭐고요? 수용 방식. 땅값이 현저히 옆에보다 비싸서 수용하기가 곤란할 때 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혼용 방식이다. 이게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좀 복잡해 보이십니까? 환지가 복잡해 보이죠? 잘 봐요. 얘 땅 나가 있다가 들어오래. 근데 나 나가기 싫어. 누웠어. 안 나간대요. 자빠지고 뭐 뛰두르고 막 이러는 거야. 진행 안 되는데 얘는 무슨 방식이에요?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공익 사업이니까 너 나가. 강제로 내보내. 그럼 어디가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되겠네.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뭐가 많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싹 조성되면 주, 상, 공 이거 만들었죠. 이걸 조성토지라고 아까 해서 분양한댔잖아요. 분양할 때 원칙은 경쟁입찰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주택용지는 경쟁입찰하게 되면 대기업이 다 먹어요. 그래서 주택건설용지는 뭘로 아까 한댔지? 추첨. 그래서 추첨 방식 할 때 단독주택용지랑 주택건설용지랑 공장용지는 추첨 방식이에요. 근데 상업용지는 당연히 이제 경쟁입찰일 거고. 근데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를 서로 살려고 해요. 교육청이 가져가면 돼. 교육청 만나서 악수하면 되죠.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계약? 수의계약.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 조성토지 공급하면 끝나는 방식이고, 환지는 기존에 A, B, C, D 나가 있어 안 나가고 자빠져 쓰러지니까 동의어더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면적 3분의 1이랑 총수 절반 이상의 동의 얻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비용은 좀 덜 들어요. 시행자가 채비지로 땡겨 먹으니까. 그러면 간보율이 50%일 때 A가 지금 현재 만약에 100평 있었다. 근데 50평을 받았네? 그럼 제대로 받은 거죠. 간보율 적용해서. 무슨 환지 되는 거예요? 적응환지. 근데 10평을 덜 받았네?
덜 환지는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감환지. 10평을 더 받았네, 60평. 그럼 더 환지는 그렇잖아. 뭐예요? 증환지. 나 안 받을래요. 돈 주세요. 환지, 부지정. 야, 이 땅으로 아니고 너 애매하다. 내가 건물 지어줄 테니까 건물로 들어와. 그럼 입체적 권리 변동이니까 무슨 환지? 입체환지. 이제 이게 용어가 이해가 돼야 개발사업 단어가 읽혀요. 법조문이 안 읽혀버리는 이유는 개념 이해가 안 돼서 읽고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조문 하나 한 줄을 이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짜증 나거든. 그래서 용어 정리가 이해가 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이해가 되는 파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이 절차법이거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환지 대상 부지 있던 거를 정리해서 이거는 개발을 환지로 줄 때 뭐 공공시설로 쓰고 도로로 쓰고 3번에 있던 애한테 요거 주고 4번 얘 주고 5번 요거 주고 나머지 뭐 분양하고 임대하겠다 이런 계획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택의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할 때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야 이런 도시 만들어라고 구역 지정했어요. 약간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니들이 해라. 니들이 여기 살고 있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걔네들이 뭐 설립을 해야겠네. 조합. 그래서 아까 환지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그럼 이제 요 도시개발 사업에 진행된 맨 처음에 배경을 좀 알면 뒤에서 이해되는 게 좀 빨라서 그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이거 알아요? 제산 한강교가 무슨 도로죠? 제산 한강대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산 한강교 밑에 제산 한강교가 한남대교잖아. 너무 오래전 얘기를 내가 해서 그러네. 오래전에. 여기가 요 위로 가면은 여기 남산이거든요. 남산이고 여기 남이남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 배 타고 건넜단 말이에요. 1960년대. 예? 근데 이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위에 종로 이런 데가 다 중심 업무 국가 아주 중요한 사무들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포 한번 딱 쏘면 다 죽어버려요 거기. 그래서 안 되겠다. 교량용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거 강 이남으로 좀 옮겨서 중요한 시설 배분을 하고 얘네들 북한 쳐들어오면 이거 잘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개발이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개발이 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하던 사업 방식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 방식이었어요. 토지구역 정리 사업법이 뭐로 바뀌었다고 아까 얘기했지?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바꿨기 때문에 얘가 진행됐던 거 알면 나중에 뒤에 법이 이해가 돼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잠깐 커피 한 잔 드십시오.